키움의 조상우 선수가 각 구단으로부터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키움 히어로즈가 조상우를 마무리 투수로 선언한 것은 사실상 트레이드 문의를 받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조상우 트레이드설이 계속 도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조상우의 최근 폼이 매우 좋기 때문입니다. 5월에는 12경기 11이닝에서 평균 자책점 3.1을 기록했고 6월에는 5경기 4와 1, 3이닝 1홀드 평균 자책점 0.0으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키움 홍원기 감독은 지난 15일 조상우를 마무리 투수로 기용하겠다고 밝힐 정도입니다. 군입대 이전에 최고 시속 150km 후반대의 빠른 볼을 던지며 팬들을 매료시켰던 조상우는 이번 시즌 최고 153k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상우는 시즌 중에도 체중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며 구속도 점점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다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12월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조상우는 체중이 많이 감량된 모습으로 등장해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만큼 군복무 기간에도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고 복귀를 준비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복귀를 준비했음에도 시즌 초반에는 군복무로 인한 공백을 절실히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4월까지는 성적이 16경기 14이닝 1패 3홀드 평균 자책점 5.14를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렇지만 이후 조상우는 페이스가 점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등판 타이밍이 고정된 마무리 투수와 달리 조상우는 올 시즌 6회부터 8회까지 다양한 상황에서 라운드에 오르며 좋은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홍 감독은 2024 시즌을 시작하며 군 복무로 인한 공백을 무시할 수 없다며 조상우는 마무리 투수가 아닌 중요한 순간에 등판하는 불펜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애초 홍 감독의 계획은 6월까지는 조상우를 중간 개투로 활용하면서 입대 전 수준으로 9위를 끌어올리길 바랐습니다. 9위 회복의 시점은 7월 초라고 예상했습니다. 3월에서 4월에 평균 자책점 5.14로 고전하던 조상우는 5월에는 평균 자책점을 3.2로 낮추더니 6월에는 5경기 4일 3이닝 무실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14일 고척 두산전에서도 최고 시속 150km 직구와 슬라이더를 던지며 1이닝을 피안타 무실점으로 막았습니다. 올 시즌 조상우의 성적은 14일까지 33경기 1패 8홀드 평균 자책점 3.68입니다. 조상우가 마무리 자리로 이동하면서 그동안 마무리로 뛰던 주승우의 보직이 중간 개투로 바뀌었습니다. 주승우는 올 시즌 5패 7세이브 4홀드 평균 자책점 5.14를 기록 중입니다. 홍 감독은 주승우 부진에서 마무리 투수를 교체한 게 아니라 예전보다 조상우의 마무리 복귀가 앞당겨진 것이라고 강조하며 주승우는 마무리 투수로 좋은 경험을 쌓았고 팀에도 공헌했다고 감쌌습니다. 한편 하나는 최근 조상우 영입 전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아와 롯데 또한 나머지 두 팀처럼 타율이 뛰어난 조상우 선수가 빠진 상태입니다. 현재 하나의 잠재적인 젊은 선수들은 모두 잘 뛰지 못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김서현, 문동주 등 경험 많은 선수들도 시즌 초반부터 부진했습니다. 올 시즌을 앞두고 김서현은 제구를 잡기 위해 투구폼 수정에 나섰고 벌크업을 통해 체격을 키웠으며 또한 신무기 슬라이더를 추가해 타자와의 싸움을 용이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해와는 달리 성숙한 모습을 보이며 기대를 가지게 했습니다. 올해에는 6경기 등판에 평균 자책점 2.57을 기록 중이며 피안타율은 0.192로 낮은 편이지만 여전히 몇 가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7이닝 동안 9개의 볼넷을 허용하며 이닝당 출루 허용률이 2.0으로 높았으며 주목이었던 패스트볼의 구속이 140km 초중반대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구속은 조금씩 회복하고 있지만 결국 군에서 제외됐습니다. 퓨처스 리그에서 선발 수업도 받았고 지난해 일본 마무리 캠프 때부터 자신이 원하는 불펜 보직으로 다시 준비하며 호주 멜버른과 일본 오키나와로 이어진 스프링 캠프까지 팔을 높여 순조롭게 페이스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경기 때마다 더 잘하기 위한 마음이 앞섰는지 팔 높이를 내리면서 투구 밸런스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하나 팬들은 문동주에 실망하며 개인 SNS에까지 찾아가 온갖 비난을 퍼부으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인왕 문동주는 올 시즌 9경기에서 3승 2패 평균 자책점 5.84 탈삼진 36개를 기록 중입니다. 4월까지 투구 밸런스 난조로 고전하며 2군에 내려갔지만 3주간의 조정을 거쳐 폼을 찾았습니다. 지난달 21일 1군 복귀 후 3경기에서 2승 평균 자책점 1.50 탈삼진 15개로 살아났습니다. 가장 최근 등판인 지난 2일 대구 삼성전에서는 7이닝 6피안타 3볼넷 7탈삼진 무실점으로 시즌 최고의 투구를 보여줬습니다. 경기에서 1승 1패 23과 1, 3이닝 평균 자책점 6.56에 그치면서 문동주 본인도 만족하기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편 하나는 최연성의 부진 속에 키움에 0대7로 패배했습니다. 하나는 2022 시즌 종료 후 최연성과 6년 90억 원 FA 계약을 맺었습니다. 타선 보강과 베테랑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연성은 지난해 타율 0.263, OPS 0.779, 23홈런 84타점을 기록하며 제 몫을 다했습니다. 최연성의 영입 효과는 단순 타순 보강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최연성이 뒤에서 버티면서 노시환은 지난해 타율 0.298, OPS 0.929, 31홈런 101타점으로 잠재력을 폭발시켰습니다. 노시환이 타격에 눈을 뜬 점도 있었으나 최연성의 우선 효과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연성은 올해 커리어 사상 최악의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시즌 성적은 타율 0.240, OPS 0.639, 5홈런, 31타점으로 자연스럽게 하나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연성은 올 시즌 주로 중심 타선으로 출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최연성이 부진하면서 득점권 기회마다 고배를 마시고 있습니다. 최연성은 결국 최근 주로 6번 타순으로 출전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김 감독이 긍정적인 전술에 많은 변화를 줬지만 최연호 감독 시절부터 기량이 저조한 선수들은 여전히 그렇습니다. 하나의 팬들은 보다 과감한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하나도 올가을 야구 시즌 순위를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